이 결혼 생활의 중심은 사실 시부모와 뭐 며느리의 관계보다는 부부간의 네. 관계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는 평등해야 되거든. 네. 왜 며느리의 역할만 강조하냐 이거죠. 명절이든 뭐 이렇게 뭐 시댁이든 뭐 처가든 뭐 이렇게 걸리면 항상 좀 이혼율이 좀 높아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입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명절 전에는 약간 이혼율이 좀 주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상담도 좀 줄고. 네. 왜냐하면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명절 연휴가 좀 길잖아요. 네. 아 그래도 한번 참아보아야지. 명절 때 이 인간이 얼마나 잘하는지 네. 한번 두고 보자. 네. 명절 때 잘하면 아 그래 이혼 참을 수 있지. 근데 막상 명절 연휴 지나니까 이 인간이 그러면 그렇지. 아. 내가 이혼 안 하는 게 참 잘못했다. 이혼해야겠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또 이혼 문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줄다가 명절 때 이제 지나고 조금씩 이제 상담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참다가 네. 폭발하는 거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겠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유는 사실 뭐 사람마다 좀 다양하겠지만 물론 뭐 이게 명절 이후에 이혼을 하라 권장 방송은 아니지만 아 절대 아니죠.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어떤 이유는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네.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이제 주로 이제 그 남편 시댁에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처가에 가고 하는데 몇 년째 계속 이제 시댁에는 자주 가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친정에 못 갔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 10년 그런 경우가 동안 있어요? 뭐 한 번도 못 갔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사실 제일 좀 분하고 억울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정말 난 이거 분해 억울해. 그럼 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저는 뭔가 뭐 부모님이 엮이거나 뭐 그러면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분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차별. 난 똑같이 이 사람하고 난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남편만 대우를 받고 아내는 네.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느냐. 네. 그 명절이면 우리 집도 가야 되는데 왜 시댁에는 뭐 예를 들어서 3일 가는데 우리는 뭐 잠깐 반나절만 가고 아니면 선물도 막 시댁에는 막 몇십만 원씩 뭐 드리는데 네. 우리 집에는 왜 몇만 원짜리 드리냐.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하거든. 아니 근데 네. 그 남편분도 뭐 만나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우자도. 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부 갈등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이 남자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이제 네. 효자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효자들이 많아서 효자가. 뭐 부모님이 더 있다 가라고 하면은 뭐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고 이제 그걸 거스르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뭐 네. 장난 같은 경우에 또 뭐 책임감이랄까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아니 맏며느리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내분들이 좀 불만이 더 많겠네요. 아직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문화상. 좀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참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참다 터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런 뭔가 차별, 불합리 뭐 네, 이런 차별. 것들이 이제 가장 많다고 보면 혹시 뭐 다른 이유 같은 것도 있습니까? 뭐 특이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이한 그 이혼 사유가 뭐냐면 이 제사 문제. 제사요? 제사. 뭐 사실 외국에는 이렇게 제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제사 문화가 좀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이제 힘들어하는 아내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들이. 저는 보통 이렇게 기일이나 이런 것도 네. 이제 뭐 이렇게 추모하는 건 괜찮은데 네. 이걸 또 막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좀 약간 그게 좀 많이도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정 대표네 집은 네. 제사 차례 많이 지내시나요? 저희는 제사는 합니다. 제사는 제사도 하고 많이 이제 지고. 많이 간소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기념하는 정도만. 뭐 막 예전에 막 전 부치고 막 했었거든요. 이제 이제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한 4번 정도. 4번 정도? 네, 네. 적게 하는 거야. 명절하고 이제 다 합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합쳐서.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이제 그 아내분하고 남편분이 이제 네. 결혼 전에 네. 이 아내분의 이제 아버님,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 장인 되는 사람이죠. 네네. 그 아내분의 그 아버님이 직업이 목사님이었어. 교회 목사님. 네. 그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회 다니면 보통 이제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집안은 이제 제사도 많이 지내고 좀 무속신앙 이런데 좀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집안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걱정이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결혼 전이니까 남자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오빠네 집안은 그렇게 제사도 많이 지내고 뭐 무속신앙도 많이 믿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 이제 기독교고 네.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네. 이게 잘 맞게 내린 남자 걱정하지 말라. 절대 그럴 일 결혼만 없다. 하면 뭐 너 제사 안 해도 되고 교회 마음껏 다녀 이렇게 이제 네. 얘기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1년에 제사가 12번인 거야. 12번. 그리고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리고 반드시 제사 참석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 근데 또 남편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석은 했는데 네. 그 이제 그 종교적인 신념상 이제 절은 못 하겠다. 절은 못 한다. 절은 못 하겠다고 이제 계속해서 버티니까 이제 시부모님 너 그럼 집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진짜 나와가지고 뭐 이혼 결심한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 제사 문제, 차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또
또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아까도 뭐 전부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얼마나 힘듭니까? 네. 아내 입장에서는. 좀 시대가 맞아요. 바뀌어가지고 이 제3을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실 뭐 제사도 많이 지내시고 네. 그리고 뭐 나 죽으면 그때 없애라 이런 부모님들이 사실 아직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2030 뭐 이런 분들은 네. 제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나이 어떤 세대의 차이 때문에 아직 어떤 뭐 부모님 세대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한데 이 며느리의 도리를 안 한다는 게 뭐 어떤 이혼 사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주 되는 예전에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런 네. 것 때문에 소송도 많이 했고 아직도 네. 많지만 또 법원에서도 아주 네. 예전에 요즘엔 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뭐 제사도 한 번도 안 지내고 뭐 시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아 그것도 이혼 사유다 이런 이제 아, 경향이 그래요? 좀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네. 며느리로서의 도리 역할 이런 걸 강조했는데 네. 요즘은 좀 바뀌고 있죠.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결혼 생활의 중심은 사실 시부모와 뭐 며느리의 관계보다는 부부간의 네. 관계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는 평등해야 되거든. 네. 왜 며느리의 역할만 강조하냐 이거죠.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네. 이런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아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음. 아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남편이 불만이 뭐냐면 이 시댁에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네. 제사도 잘 안 가고 뭐 시부모님 자주 찾아뵈야 되는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막 계속해서 이제 그 상대방 우리는 이제 아내 측이었고 계속해서 그걸 이제 문제 삼으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죠 남편한테. 아니 그럼 남편분은 얼마나 네. 처가에 잘했습니까? 자기는 뭐 할 만큼 했대. 네. 그러면 처가에 마지막에 언제 가보셨어? 딱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한 5년 네. 된 것 같아. 근데 아내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막 이거를 강요하고 뭐 이거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엄밀히 따진다면 이 며느리로서의 도리와 역할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부부간의 어떤 그 역할이나 뭐 의무나 네. 권리가 중요하지 이 며느리 사위로서의 역할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혼인 생활에서 뭐 이혼 사유가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기 갑자기 궁금한 게 과거에는 어쨌든 뭐 며느리의 도리를 좀 따져서 뭐 이혼 사유다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반대로 처가에 대해서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또 이혼 사유였나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 그런 거 별로 문제 안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건 근데 아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장서 갈등도 이제 연결되는데 네. 이제 사위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이제 좀 강조되고 있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뭐 사위로서의 뭐 도리를 잘 못했다 그걸로 이혼한다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장서 갈등이라고 네, 네. 이게 장모와 사위 간의 그렇죠. 갈등도 요즘에 뭐 심해진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고부 갈등은 아시잖아요. 이제 네네. 뭐 옛날부터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이제 정말 심했는데 이제 고부 네.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부 갈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네. 장서 갈등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전부터 뭐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은 장서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요? 뭐 고부 갈등은 별로 없었어. 음. 뭐 이게 미국 영화를 봐도 막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랑 막 싸우고 그런 장면 거의 못 보셨죠. 그러게요. 네, 그런 거 근데 별로 이제 가끔 없었네. 이제 장모가 막 찾아와서 막 사위랑 막 이제 티키타카 하는 거는 가끔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서구권은 좀 이 여성의 그런 입김이 좀 셌잖아요. 네. 세니까 이 여자네 부모님이 이제 사이가 탐탁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와서 이제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네. 있어요. 네. 요즘에 딸이 얼마나 또 귀한 딸 네. 아닙니까? 뭐 딸 하나 있는 둘 있는데 뭐 귀하게 키워가지고 진짜 막 명문대 보내고 잘 나가는 딸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사회가 탐탁지 않은 거야. 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데 뭐 딸이 이제 남자친구라고 뭐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탐탁지 않은 거야. 근데 네. 딸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딸이 집에서 이제 맨날 설거지만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속상한 거죠. 네. 속상하니까 이제 뭐 혹시 이제 뭐 사위가 늦게 들어오거나 조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사위를 또 이제 잔소리하고 네. 또 구박도 하니까 또 사위 입장에서는 이거 네. 못 참는다. 이 사위들이요. 자기의 그 어머니로부터 그동안 뭐 잔소리도 들어왔고 이제 네.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까지 참는데 이 장모가 나한테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건 또 달라요? 예, 다르다. 자존심 상하다. 그래가지고 네. 이혼하겠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이건 못 참는 거죠? 왜 못 참는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런 심리 가지고 있는 거 참을 수 있겠어요? 저희 장모님은 저한테 뭐라고 딱히 뭐라고 안 하셔가지고. 하세요? 근데 만약에 네. 막 뭐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혼낸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엄마가 나한테 혼내던 것도 싫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좀 아니다. 차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 자존심들이 세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나라 남자들 자존심이 센데 네. 뭐 어머니와 친어머니하고 뭐 부인이 하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참는데 유독 이제 장모나 장인이 막 잔소리하거나 그러면 그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요 어떤 예시나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딸이 이제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네. 아이를 낳게 되니까 네. 이 장모님이 아예 딸 집에 들어와 사는 경우도 집에 있어요. 들어왔구나. 아니면은 이제 바로 옆집에서 사는 경우도 네. 있고 이제 아파트 한 동에 사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부딪히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위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아, 불편할 수 근데 있죠. 이제 장모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좀 있으니까 장인어른도 자주 오시고 처제도 자주 오고 처형도 자주 오니까 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 집은 처가집에 점령당하고 있어요. 내가 쉴 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어렵게 이렇게 삐지기로 들어가는데 뭐 한여름에도 이제 옷도 제대로 못 벗고 이제 불편하게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제 구박이 시작되는 거지. 뭐 늦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그리고 또 생활비 많이 들잖아요. 사위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아니 그렇게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그렇죠. 우리 딸 고생시키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말 들으면 이제 못 참는 거죠. 정서방 좀 앉아보게. 그렇죠. 이러면 이제부터 이제 네.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아무래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 문제. 맞벌이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아무리 뭐 휴직이 있더라도 네. 아무래도 좀 아이 양육은 좀 처갓집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들이 마음 좀 편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까이 살게 되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장서 갈등도 조금 심각해졌다. 많이 부딪히니까. 아, 물론 이제 라고 고맙죠. 하겠군요. 고맙지만 이제 장모님 뭐 장인어른이 고맙지만 또 이게 너무 또 간섭을 하면 왜 이렇게 간섭하시지? 좀 네. 불편하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이혼까지 뭐 가려다가 뭐 해결되는 그런 케이스라면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이 장서 갈등이나 고부 갈등이 심하면 네. 좀 당분간은 떨어져 지내라. 뭐 아이 양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혼인 생활이 깨지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아이 양육은 뭐 장모님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도우미 아줌마를 좀 부른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방법을 해결해야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면 이게 결국 악화되거든요. 네. 악화되면 뭐 이혼하냐 안 하냐 그런 결과까지 가니까 저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낫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장모님한테 불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네. 아내의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여기서 벌써 이미 아내분은 저한테 막 네. 바로 그냥 막 불꽃 튀고 막 바로 그냥 반발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고부 갈등 같은 경우도 우리 네. 판례에 나와 있거든요. 고부 네. 갈등이 심해서 이혼하면 누구 책임이냐? 네. 이게 뭐 시어머니 책임도 아니고 며느리 책임도 아니고 남편 책임이다. 그래요? 남편이 중간에 중재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심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장서 갈등도 결국 장모와 사위의 잘못보다는 중간에 아내가 역할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아내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자기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구박을 하면 제지를 해야죠. 엄마 그러지 마. 우리 남편 잘하는데 왜 그래. 네. 그렇게 하고 혹시 남편이 어머니한테 잘못하면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중간에 조율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냥 가만히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보통 또 엄마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남편은 서운하죠. 나 혼자 뭐냐 왕따 당하는 거다. 틀린 말 했어? 이러면 이제 그렇죠, 끝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 갈라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 게 네. 이게 처음 시작은 좀 이제 가볍게 시작했다가 이제 감정 싸움 들어가는데 이제 가족이 엮이면은 완전히 그냥 큰 싸움 생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부부 싸움이 네. 이 양 집안 싸움 되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신혼부부들이 막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내는 또 엄마 편 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가 자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네. 엄마 이서방이 나 때렸어. 뭐 김서방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뭐 그러면 이제 당장 달려옵니다. 가까이 네. 사니까 달려와가지고 자네가 우리 딸 뺨 때렸다며. 네.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또 남편이 자기 본가에 어머니한테 또 전화해요. 전화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셔서 나 이렇게 구박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래 잠시만 기다려. 근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장인 장모 야밤에. 시어머니가 그냥 양 집안 싸움 돼가지고 진짜 네. 막 서로 몸싸움까지 막 멱살 잡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야, 그런 정도까지 가면 이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 정도까지 가서 이게 맞아요. 잘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부부 싸움은 부부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절대로 네. 이제 부모님한테 뭐 이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네.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너네 식구 불러? 그럼 나도 불러? 나도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뭐 처제 뭐 여기 뭐 시동생 다 와가지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부부 관계가 사실 네. 싸우다 보면은 네. 막 어쩔 수 없이 막 가족들한테 막 연락하고 막 하소연하다 네. 보면 또 네. 이제 일이 커지니까. 오해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장모와 사이 네. 간의 갈등은 아무래도 좀 이 양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네. 생길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장인어른하고 사위하고
그러니까 그 고부 갈등은 여자인데 네. 이 남자끼리는 좀 약간 갈등이 좀 없나요? 남자끼리는 갈등이 많지는 않은데 네. 한번 갈등이나 충돌이 나면 좀 크게 되는 경우가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이제 기억나는 사건은 뭐냐면 이제 그 장인이 좀 큰 회사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위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가백으로 간 거야. 분위기 안 좋은데. 분위기 안 시작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뭐 네. 나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이 장인은 좀 탐탁지 않죠. 네. 사위라고 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뭐 그냥 사위니까 그냥 봐주고. 근데 이제 이 뭐 부부싸움이 커지고 이혼한다고 하니까 네. 이 사위가 장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형사 고소하네, 막 그래요? 그렇게까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스케일이 좀 달라요. 이 장인과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막 이제 막 몸싸움 돼가지고 뭐 네.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빈도수는 좀 낮지만 네. 한 번 터지면 또 더 큰 게 또 남자 대 남자끼리의 어떤 그런 다툼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뭐 이제 여기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겠는데 뭐 네. 사위나 며느리를 이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있죠. 취직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정말 평생 얘네들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살 것 같으면 뭐 믿고 하는 게 좋겠지만 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혼할 것 같으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쏙쏙지 잘하니까. 그래요. 별게 다 있어요. 뭐 네. 이제 뭐 회사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그렇죠. 속속들이 사정 다 네. 알잖아요. 그뭐 말할 수 고소하네 없는 안 것들. 하느니 뭐 진정하네 굉장히 그런 게 많거든. 그게 나중에 이혼할 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또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네. 또 이제 또 깊숙이 또 일을 또 그렇죠. 시켰는데 그걸 또 하나하나 또 모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또 복수심에 네. 또 약간 좀 불똥이 이쪽으로 튀는 그렇죠. 경우도 있겠군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최근에 좀 늘어난 게 장모와 그 이제 사회 사위 갈등, 이런 장사가 게 갈등이지만 있다. 사실 전통적인 갈등은 고부 갈등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고부 갈등도 여전히 심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여전히 많이 있어요. 고부 갈등이 이제 뭐 남편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이제 특히 시어머니나 뭐 요즘에 특히 시아버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아주버니 뭐 이런 경우도 네. 이제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래요? 뭐 이제 시누이 이 갈등으로 이제 이혼하고 싶다 그러고 꼭 이제 이런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이 피고를 공동 피고로 좀 해달라. 공동피고요? 공동피고는 뭐냐면 이혼할 때는 이제 남편만 피고로 하는데 네. 피고 2가 이제 시어머니, 피고 3이 이제 시아버지, 심지어 피고 4, 5까지 해달라.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공동 피고가 되면 뭐가 달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이제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억울한 걸 다 풀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좀 혼을 좀 내주고 싶다. 혼쭐을 왜냐하면 내고 어쨌든 싶다. 소송 당하면 계속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네. 피곤하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좀 말리는 편이죠.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어차피 팀은 한 팀이에요. 네. 일단 남편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니까 피고 5명을 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 법원도 재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한 명한테만 물어라. 그렇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시아버지랑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는 뭐 어떤 건가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다양한 사유도 있고요. 뭐 시아버지가 뭐 너무 모욕감을 줬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유 없이 나한테 뭐 무시를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정말 다양하죠. 그러면은 그 시아버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약간 뭐 비슷한 그런 이유들도 생길 것 같고 뭐 시누이는 뭐 이해가 좀 됩니다. 이게 뭐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나왔어. 네. 네,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족 간의 다툼이라는 거는 친족에도 있는 거고 진짜 네. 우리 아빠 엄마랑도 싸울 때가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뭐 이혼 사유인 건지 그냥 단순히 저 사람들 싫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있다. 근데 친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어봐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러니까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 간의 분쟁이 있다. 네. 형제 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부부 간에는 부부의 영천이라고 하잖아요. 갈등이 있고 정말 심하면 헤어지면 남남이. 네. 그리고 원수처럼 헤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럼 너무 또 쉽게 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6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민법이 네. 이제 딱 6가지 사유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외도라든지 폭행 아니면 직계 존속 시부모님이나 뭐 장인 장모가 뭐 구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3년 이상 행방 불명됐다든지 아니면 6호에 이제 기타 사유가 있어요. 기타 네. 혼인은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이혼이 되는 거고 네.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하기 제일 어려워요. 네.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영화 보면 쉽게 이혼하잖아요. 네. 걔네들은요 한 1년만 별거하면은 그냥 이혼이 돼요. 그걸 파탄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파탄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혼이 안 되고 상대방이 어떤 뭐 외도나 폭행이나 이런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장 받으면 이제 네. 이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저 사람이 이혼하려면 나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 나쁜 사람 네.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리고 막 치밀하게 증거도 준비하고. 그러면 이게 막 그냥 불불 그냥 끓거든. 그래서 그냥 사이가 이 정도 냉랭했던 부부가 이혼 소송하면 원수처럼 진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져요. 네. 그게 굉장히 부작용이 크거든.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른이 좀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건 이혼 사유고 네. 이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런 그렇죠. 어떤 기준 같은 게 명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되겠죠. 뭐 잔소리를 좀 많이 한다.
뭐 한두 번 좀 타박을 했다. 그게 다 이혼 사유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데 이 부당한 대우가 좀 너무 지나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욕설을 한다든지. 욕을 하는 거는.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인용될 수 없죠. 아니면 뭐 폭행이라도 가벼운 폭행을 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며느리의 뺨을 한 두세 번 정도 때렸다. 어쨌든 뺨 때리는 것도 폭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것까지 인정이 안 돼서 그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건 결론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증거가 남느냐 안 남느냐. 우리가 이제 한두 번 타박을 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바로 가야죠. 내가 피해자 바로 병원 가가지고 상해 진단서 일반 진단서 안 됩니다. 그리고 상해 진단서 떼야 되고. 상해 진단서. 그리고 요즘에 또 만약에 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톡 보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톡은 기록이 다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뭐 이렇게 훈계를 두거나 아니면 좀 싫은 말을 한다. 근데 말로 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카톡으로 남기면 이게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카톡으로 딱 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법원도 봐요. 사실 별거 아닌 내용도 카톡으로 막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낼 때 가족도 마찬가지 친구한테 보낼 때도 굉장히 한번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보내셔야 돼요. 그래요? 그게 계속 남거든요. 신중하라는 게 이제 안 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죠. 만약에 그렇죠.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두세 번 읽어보고 이 정도는 보내도 되겠다. 이래서 내가 정말로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나중에 나한테 이게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욕설이나 폭행 같은 거는 이제 명확한데 그러면 약간 그 괴롭힘이나 이런 거는 좀 애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죠. 그러면 결국에 반대로 괴롭힘은 있었어요. 근데 입증하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증거 없으면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당해도 뭐 그거를 입증이 안 되면 법원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증거를 또 남기려고 증거를 남기고 또 녹음해야 되고 유도 신문해야 되고 그래서 가끔 제가 뭐 반농담을 이렇게 변호사님 저는 증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증거 마련한 사람이 없어. 그 말도 맞거든. 그러면 제가 그래요. 뭐 우스갯소리고 한 번만 부부싸움 한 번 더 해보세요. 왜요? 부부싸움 상대방이 그동안 욕했던 거 다 나오잖아요. 잘못된 거 다 나오죠. 그거 녹음하세요. 어쩔 수 없거든. 증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거든요. 참 우리나라의 안타깝죠. 어떤 그 증거를 뭐 따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헤어지는 게 어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어렵다는 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결국 좀 인연으로 만났는데 안 헤어지면 그래도 좀 좋을 텐데 명절이다 보니까 조금 그 주변 가족들 때문에 갈등이 좀 깊어져가지고 파탄에 가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법정 가기 전에 그래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조금 그 시부모님이나 이 장인 장모가 걱정돼가지고 이제 개입하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 알겠는데 조금만 좀 참으시라. 뭐 이제 아들 딸도 다 훌륭하게 잘 키우셨으니까 뭐 부부들끼리는 나름대로 잘 현명하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믿고 맡기시고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딸이 폭행을 당했다. 그럼 이혼시켜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실수 가지고 그거 이혼한다. 그건 좀 너무 성급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자녀들한테 맡기시고 좀 일단은 한 발짝 좀 멀리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혼하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하고요. 이 부모님들이 간섭하는 거는 또 이해가 돼. 왜냐하면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하면은 관심을 많이 갖죠. 이 회사 어떻게 잘 나가나. 뭐 하는 잘 되고 있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또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갖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면 아까 집 얘기하셨지만 집값이 오죽 비쌉니까? 그러면은 본인들 힘으로 살 수 있나요? 힘들죠. 그럼 부모님 도움 받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 뭐 5억 뭐 아니면 집값이 10억인데 부모님이 뭐 거의 다 대주셨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투자거든. 투자죠. 자기가 10억 5억 들여가지고 집 사줬는데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고 본인이 이 지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 딸의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주주야. 그러니까 내가 간섭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들어간다. 시어머니가 막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막 수시로 들여낸다고 하는 시어머니 물어보면 이거 내가 사준 건데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해서 계속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뭐 물론 도움을 뭐 부득이하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이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독립해야겠죠. 물리적으로도 좀 멀리 계시는 게 좋고요.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까이 지냈다가 잘 지내시면 계속 가면 되지만 이제 뭐 부딪힌다. 그러면 무조건 제일 좋은 건 좀 떨어져 있어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뭐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떨어져 있는 게 그래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뭐 첫 그렇죠. 번째 단계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이 지금 그 설날 연휴에 올라갈 거거든요. 저희가 네. 이때 또 왜냐하면 또 돌아오시는 길에 그렇죠. 아니면 내려가시는 그렇죠. 길에 네. 한 번 더 참으시라고 네. 제가 이렇게 좀 배치를 할 건데 어찌됐든 간에 명절 때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가족들끼리 받을 수 없죠. 우리 부부만 있다가 또 이제 다른 분들 만나면 네.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혼 전문 변호사시지만 네. 그래도 이혼을 좀 막겠다는 네. 취지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은 조금 약간 이타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 좀 희생할 수도 있지, 양보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네. 조금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음. 상대방도 굉장히 좀 만족해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냐면 자기애가 강하신 분들이 많이 자기애가 있죠. 강한 사람. 자기애 좀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분들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내가 왜 그 이렇게 처가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을까?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될까? 내가 왜 결혼했지?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 결혼을 했으면 좀 양보하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생각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도 저 사람이 알거든요. 저 네. 사람이 그래도 많이 양보했구나. 이번에 내가 좀 양보를 해야지. 그래서 뭐 따뜻한 말 한마디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마음 생각을 그래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내가 좀 양보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네. 돌아오시는 길에 좀 싸움 좀 안 하시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